이거는 좀 많이들 모르시더라.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정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이제 일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던 시절에 건물주들이 뭐 월세를 막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줄 알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현업에 일을 하면서 건물주지만 내 건물에 뭐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뒤늦게 좀 깨달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상한선 내에서는 건물주들이 막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도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건물주들이 월세를 뭐 어느 정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형성을 해서 금액을 뭐 산정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분으로 이제 BSM 빌사남 저희 부산지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김금나님을 모셨거든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빌사남 부산지사 김금나 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 장사가 막 너무 잘 돼. 나는 월세를 200만 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막 웨이팅도 엄청 길고 막 몇 천만 원씩 버는 것 같아. 막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월세를 올려야 되겠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쟨 딴 데 못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자, 하면 돼. 편집해 주실 거니까. 어디까지 했지? 맞아요. 옛날에는 임대인분들 마음 내키시는 대로 올리셨는데 지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생겨서 이제 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시 기존 월세에서 5%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신 그 임차인들 보호하는 법을 모든 임차인들이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임차인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지역별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부산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산의 기준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6억 9천이면 이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일 때 590까지, 그 이하의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상 보증금 계산 방법은 위 방법대로 보증금 월세를 계산해 보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건물주분들이 이제 정해진 게 없잖아요. 내 건물의 뭐 이 평수의 이 위치는 얼마다,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러면 건물주분들은 어떻게 자기 건물에 이제 월세를 산정해서 시장에 내놓으시죠? 건물주분들은 주변 시세 요걸 많이 보시고 임대료를 산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도 임대인분들이 전화 오셔서 어디 위치에 있는데 2층 임대 내놓으려면 얼마 정도 줘야 하냐, 이런 문의가 가장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오죠. 네. 근데 막상 그런 분들 통화해보면은 자기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금액은 이미 대부분 있으셔. 맞아요. 맞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 중개사 좀 얘기도 들어보시고 어쨌든 좀 취합해서 시장에 내놓으신 경우가 제일 많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뭐 착실하게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주면은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다 그렇진 않잖아요. 밀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랑 임차인도 어쨌든 이제 사람 대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영업이 항상 잘 돼서 월세를 매달 잘 낼 수는 없잖아요. 뭐 코로나 이런 시국도 있었고, 그렇죠.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좀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다, 이번 달에 날짜를 맞춰서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건물주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뭐 며칠 정도 기다려달라,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뭐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악성 임차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5일에 월세 날인데 안 들어와, 연락도 없고. 근데 그러고 뭐 한 달, 두 달 지나서 안 들어와서 연락을 하면은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자꾸 월세 그렇게 재촉 전화를 하시냐, 오히려 짜증내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또 그럼 보증금에서 까세요. 막 그렇죠. 임차인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가능한 건가요? 절대 가능하지 않고요. 음. 이제 임대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시거나 하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딱 한 번 연체했다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주택 임대차는 2기분, 상가 임대차는 3기분을 네. 연체하면 임차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가지고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뭐 한 번만 밀리면 안 된다 하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 2달치, 상가에서는 3달치인데 그게 연속해서 3개월치를 밀려야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띄엄띄엄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각 2기, 3기가 합쳐지면 저번에 뭐 한 2달 밀렸고 이번에 한 달 밀린 게 있으면은 합쳐서 3개월이면 그것도 해지 사유가 된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내가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손님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들 모르시더라.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정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월세가 몇 달이 밀려서 임대인께서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통지하는 그 시점에 연체 사실이 없으면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아, 그 통지하는 시점에 연체가 있어야 된다. 가령 과거에 몇 번 밀린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 통보를 하는 지금 시점에 밀린 게 없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지를 할 수가 없다는 아, 말이죠. 그럼 밀리고 있을 때 해지를 해야 되네요. 원하면. 그쵸. 그에 반해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금은 현재 연체가 없어도 임차인의 과거 연체 사실로만으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진짜 잘 알려주신 것 같은 게 정확히는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제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임대차긴 하지만 건물 매입을 좀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실 해당한 직접적으로 되시는 부분일 거라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건물주나 예비 건물주분들한테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가 임대차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밑에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